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교육시민단체에서 영유아 사교육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 그것에 대한 문제를 도출해내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양신영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베이비뉴스라는 영유아 전문지에서 일하는 최규하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 책에서는 12번의 인터뷰를 취재하고 기록하는 업무들을 총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조기 사교육의 단점을 몰라서 사교육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알면서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지난달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이 조기 사교육이 아이들 정서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부모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짜증과 분노 같은 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학업의 중단, 학업 거부 같은 신체 행동을 이렇게 주로 많이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것처럼 조기 사교육이 분명히 특히 영유아에게는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사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영유아 양육자들이 불안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 불안함을 조장하는 것들 중에 사교육 업체들의 좀 허위 과장 광고, 그런 홍보 전략들이 너무나도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휩쓸리는 것들이 큰 것 같아요. 사교육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을 누군가는 꼭 말을 해줘야 되고, 그 오해와 진실을 좀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말씀을 해줄 창구들이 필요한데, 그 책이 영칠세 공고민 해결, 이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집단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유행이나 트렌드에 민감하게 좀 편승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교육에도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올라타야 돼. 올라타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뒤처지는 거야 라고 하는 효과들이 영유아 양육자들에게 퍼지면서 조기 사교육이라는 웨건에 올라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만 안 하는 거네 하고 불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만든 그 소책자를 보고 이거는 이렇게만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더 깊은 얘기들을 좀 담아보자라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이제 기획을 좀 이제 같이 해보자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기자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사회적인 부분에서 좀 이유들을 좀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12번의 인터뷰를 하면서 제 나름으로 좀 생각하게 된 이유는 좀 두 가지 단어로 좀 요약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계급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차별이었어요. 계급이라는 거는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느냐 보내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어떤 선이 그어지는 거죠.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집과 그냥 일반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가정 양육을 하는 집, 이렇게 또 나눠지고, 뭐 그것보다 더 비싼 뭐 전일제 놀이학원이나 뭐 이런 데를 보낼 수 있는 집과 보내지 못하는 집, 이렇게 좀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주고 전일제 영어학원이나 놀이학원에 보내는 게 그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집은 아이 교육을 위해서 이 정도 하고 있고 이 정도 노력할 수 있는 집이다 라는 거를 스스로 확신하기 위해서, 혹은 남들에게 그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매년 그 조사들을 해서 사실 발표를 하시지만, 고액의 영어 유치원, 전일제 놀이학원 이런 것들이 주로 서울 시내에서는 강남 3구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계급이란 단어와 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거기에 이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차별인 거죠. 어른 사회의 차별이 아이들 세계로까지 내려간 지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대표적인 일들이 뭐 아이들의 이제 주거, 집에 따라서 차별적인 말들을 쓰면서 아이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그걸 가지고 놀리고 배제하고 선을 긋고 하는 일들이 이미 좀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차별이 유치원을 어디에 다니느냐, 놀이학원을 어디에 다니느냐, 유아 때 사교육으로 과외를 받느냐 아니면 그냥 학습지를 하느냐, 이런 거에서도 다 이렇게 나눠지고 거기에 따른 차별들이 존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 차별을 실제로 느끼기 때문에
내 아이는 그 차별을 받는 대상자로 만들진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셔서 여유가 돼서 뭐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데도 막 빚을 내고 막 아르바이트를 해서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영유아 사교육에 좀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가정들도 사실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사회적인 이유로 이 계급과 차별이라는 단어로 영유아 사교육의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없어져야 될 감정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 모두가 엄마 아빠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가보지 않은 양육의 길, 아직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함은 당연히 불안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친정엄마 시부모님들도 예전에 이미 우리들을 다 키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를 처음 안았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시거든요. 그 정도로 한 생명을 자라나게 한다는 것은 늘 첫 경험들이 계속 연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함을 전혀 탓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안함을 덜 수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캄캄한 바다에서 저 멀리 등대가 하나 있다면 이 걸림돌들을 헤쳐나갈 때 저곳이 내가 갈 방향이야 라고 시그널이 올 때 그 안심,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나를 다독일 수 있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등대 같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함께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육아를 하는 모임이라던가 저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같은 교육 시민단체, 건강한 교육을 지향하면서 4천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연대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안들을 서로 연대하면서 해소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자기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키워나갈 때 교육 철학, 그 방향성도 또 하나의 등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되 그 부모의 욕망으로부터는 자유로운 주체적인 아이로 키우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아이의 주체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사교육을 할 때 내가 우선인지 나의 욕망이 우선인지 아니면 아이가 원하는 것인지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먼저 묻게 되기 때문에 이런 학습적인 과도한 사교육에 대해서 한 번쯤 부모 스스로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 자녀를 막 34개씩 사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례, 그리고 영재발굴단에서도 하루에 11개씩 다니는 그 아이의 눈물 같은 어떤 사례들은 많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불안이라는 말의 배후에 불신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불신이죠. 아무도 우리 아이의 미래와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우리 아이와 부모인 내가 어떻게든 이 아이의 평생의 행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 저희들이 이제 사교육의 심각성 같은 거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 항상 좀 그런 댓글들이 막 있어요. 이래서 부모들이 문제야. 특히나 또 좀 엄마를 향해서 엄마들이 말이야, 막 옆집 엄마 말만 듣고 애를 잡는다, 잡아, 막 이러면서 막 댓글들이 막 달리거든요. 근데 사실 말씀하셨듯이 그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는 부정적인 게 아니고 비난할 대상도 아니에요. 항상 그 부모님들이 얘기하잖아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방식이 잘못됐을 수는 있어도 불안이라는 마음에는 애정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근데 그 불안을 만드는 건 결국에는 사회는 우리 아이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불신, 사회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낮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한 발짝이라도 떨어지면은 그때는 우리 다 그냥 패가망신하는 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2번의 인터뷰를 하면서 전문가들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든 생각이 정말 우리 교육의 다양성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면은 곧장 학습을 떠올리고 그리고 학습은 바로 입시로만 연결이 돼요. 교육은 입시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갈 틈이 없고 그 입시 경쟁 바깥에 내 아이가 존재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입시라는 한 번의 경쟁에 승리하는 것만으로 모든 인생에 이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 갖춰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건 부모님들도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그 경쟁이라는 하나의 단선적인 교육의 바깥에서
내 아이의 행복을 찾고 우리 가정의 관계를 찾고 여러 가지 다른 교육적 목표들을 위한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할 만한 다양성이 너무도 없어요. 그 밖으로 나가는 걸 상상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 불안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좀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혹은 아이와의 관계에서 하셔야 될 몫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좀 중요한 거는 우리 교육의 다양성을 좀 확보하고 이 경쟁 바깥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태교 영어를 왜 해요? 이 아이를 영어 전문가로 키우겠다? 아니면은 뭐 해외여행 갈 때 잘 쓰게 하려고 키우겠다? 이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대학 갈 때 영어 점수 잘 받게 하겠다. 더 나아가서 뭐 취직할 때 영어 점수 만점 받고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태교부터 영어를 하는 거예요. 수학이 대학을 결정하고 영어가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책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임금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대학이나 중고등 정도 있었다면 2020년에 온 지금에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영유아까지 지금 내려온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발표했던 기자회견 중에 영유아 대상의 수학학원은 21개월부터도 수학학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서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21개월이면 아직 기저귀 못 뗀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기 위해서 기저귀를 떼는 연습을 해요, 실제로. 네. 맘카페 같은 데 보면 그런 상담글이 올라와요. 영어 유치원 보내고 학원 보내야 되는데 아직 기저귀 못 떼서 훈련한다고 그런 게 올라와요. 그 유아대상 영어학원도 초등학교 수준에서 갈 수 있는 강남 지역에 3대 영어학원이 있어요. 그 3대 영어학원에 들어가려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이 5대 영어학원에 가야 되고 그 일반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들어가려면 또 이 3세대 맞는 또 땡땡 학원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 거죠. 사회구조적인 아주 큰 이제 안에서 이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그런 얘기들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왜 맨 처음 질문에 계급과 차별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냐면 부모님들끼리 이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아이가 어떤 병설 유치원에 가기로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다른 부모님이 아 근데 거기는 다문화 애들 너무 많아서 좀 거기 유치원 좀 별로 아니야? 거기 어디 뭐 영어 유치원 그쪽에 보내려고 우리는 영어 유치원 준비반 다녀. 이런 류의 대화들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 때문에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급을 나눠 놓은 거죠. 유치원도 그냥 유치원이 아니고 국공립 유치원 중에 또 병설 유치원 중에 그 병설 유치원이 어느 지역에 있고 그 병설 유치원에는 다문화나 혹은 저소득 계층 애들이 얼마나 다니는지까지도 다 판단해서 이미 선으로 이렇게 탑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나중에 고위층으로 키우고 스카이캐슬로 키우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혹은 그 전부터 이 하위층에 있는 유치원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사실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이런 책을 작업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제 또래 부모들을 만나면은 되게 외롭죠. 약간 대화에 섞이지 못하고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시각이 되게 극단적이에요. 엄청 한심하게 쳐다보거나 아니면 엄청 유난 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로는 한심하게 쳐다보는 이유는 저러다가 나중에 애 중학교 가서 성적 떨어지고 이러면 엄청 후회할 거야. 저 잘났다고 저러고 애들 영어도 안 가르치다가 이런 시각이고 유난 떤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유 지 새끼는 잘 가르치지 왜 우리까지 그냥 설교하고 난리야. 약간 이런 시각이 있죠. 되게 좀 외로워요. 이런 얘기를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고 싶었나.